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빠밤 빠 선생님의 에너지파 에너지파 어떻게 잘 받으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좀 민망은 하지만 텔레비전에 나오는 선생님이죠. 벌거벗은 한국사, 또 별별 TV 유치원, 그 다음에 KBS 역사저널 그날, 그 다음이 뭐 다시 갈지도, 하여튼 많은 프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TV를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죠? 한능검. 한능검의 약자는 뭐냐면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이라는 건데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1타 강사. 1타 강사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하여튼 뭐 제일 유명한, 제일 유명한 가장 많은 수험생들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큰별쌤 최태성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을 준비하려고 앉아있는 여러분들 진짜 반갑습니다. 정말 대단해, 최고야. 야, 이렇게 공부하겠다고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대견스럽습니다. 그리고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최고로 인기 있는, 잘 가르치는 1등 선생님을 만나고 싶죠? 여기 있잖아요. 잘 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제가 공부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능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은요, 공부를 하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걸 공부해두면 중학교 내신에도 도움이 되고요. 고등학교 내신에도 도움이 되고요. 수능,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6급을 합격하면 수능에서도 3등급 이상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고 또 이제 취업을 할 때 국가와 관련된 기관이 있습니다. 군무원, 경찰관, 소방관, 간호사, 교사, 뭐 공무원, 그 다음에 무슨 공사, 공단, 하여튼 국가와 관련된 기관에서 내가 일을 하고 싶다 또는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이 있어야만 응시 지원이 주어집니다. 어쨌건 한국사는 여러분들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해 두시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은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니까 합격하면 스텝 바이 스텝, 여러분들 초등학생은 6급, 중학생은 5급, 고등학생은 4급, 성인부터, 대학생부터는 심화 3급부터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딱 따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게다가 이 자격증, 합격했습니다 라는 자격증은 누가 주는 거냐면 대한민국 정부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부가 주는 자격증이 많지가 않아요. 몇 개 없어요. 그런데 교육부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가 함께 보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여기서 한번 딱 저기 따시면 뭔가 기분이 딱 좋아요. 기분 좋습니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교재가 있을 거예요. 교재 갖고 이제 표지는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교재가 있는데, 자, 초등 한국사라고 있어요. 이 초등 한국사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고 이제 요걸 풀고 또 기출을 풀고 합격을 하실 거예요. 합격을 한 다음에 또 선생님이 또 TV에 나오다 보니 전국에 여러분들을 만나러 다녀요. 구청 또는 시청 또는 군청 단위로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 가면 합격한 우리 별님들 열심히 저랑 같이 공부했잖아요. 뭔가 추억을 남기고 싶잖아요. 그죠? 저는 이거 합격한 다음에는요, 꼭 여러분들 읽었으면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추천하는 책은 여기 어린이를 위한 역사의 쓸모, 그 다음이 뭐 이건 이제 한능검
한국사라는 건데요. 요건 아마 공부하시면서 볼 거고요. 시험 보고 나서는 이 어린이를 위한 역사의 쓸모 있는데 어쨌든 이런 책들을 읽으시고 요걸 가지고 저를 만나러 오시는 겁니다. 네, 제가 여러분 곁으로 갈 테니까요. 오시면 합격한 그 합격 인증서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세요. 이렇게 붙이시고 가지고 오시면 제가 여기다가 사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초등학생들이 제가 강연을 가면요. 이렇게 합격증을 딱 붙여가지고 많이 오세요. 칭찬해주고 싶어요. 너무 대단한 겁니다. 이거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합격했다. 뭔가 초등학교 때 하나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 근거? 증거? 이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꼭 오세요. 제가 최대한 시간 나는 대로 사인을 해서 여러분들 추억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아이고, 반가워요. 아이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자, 여러분들 근데 지금 저와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요,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되고요. 교재가 있으면 이 교재, 여러분들 여기 보면 1강부터 쭉 있잖아요. 여기 보면 판서가 있어요. 그 판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흐릿해요. 이 흐릿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위에다가 따라 쓰시라고. 예, 따라 쓰시라고. 색깔별로 따라 쓰시라고. 그래서 검정색 볼펜, 노란색 볼펜, 빨간색 볼펜, 파란색 볼펜이 필요합니다. 뭐 노란색 볼펜 없으시면 초록색 볼펜도 괜찮고요. 아니면 다른 색도 괜찮고요. 어쨌건 사색 볼펜을 가지고 또는 여러분들 이렇게 따라서 색깔별로 따라서 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절대로 그냥 이렇게 저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냥 같이 따라 하시면서 제가 또 많이 물어볼 거예요. 틀려도 괜찮아요. 예. 뭐 주변에 뭐 누구 있어요? 없잖아요. 창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꾸 이야기하시고 눈 크게 뜨시고 따라 쓰시고 네, 계속해서 저와 함께 가시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보시고 합격하시고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역사의 쓸모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열심히 사인도 받으시고 만세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아주 재미있는 그런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한국사를 공부할 때는요, 늘 큰 그림부터 먼저 그려야 돼. 큰 그림. 시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요게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이야. 요게 배울 내용인데, 복잡하죠?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쫙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올해가 몇 년이에요? 뭐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00년대잖아. 2000년대. 지금 2000년대.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러면 2000년대면은 그 앞에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이렇게 흘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요,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그런데 놀랍게도요, 요게 이제 1년부터 2000년대까지 어떤 시간이란 말이야. 그런데 1년부터인데 1년 위에 또 다른 시대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죠? 1년 위에.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1년부터 2000년대까지를 우리가 기원후라 그래요. 기원후. 이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2000년, 뭐 2025년, 뭐 이런 2026년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따집니다.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서력기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달력을 쓸 거 아니야. 우린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이 2026년, 2027년, 2028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뭐 2028년이 지났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준을 좀 잡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요 시점 이전에도 역사가 있었네요. 그죠? 자, 그 이전에 봤더니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자,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이제 기원 후라 그랬죠. 기원. 예수님 탄생하신 그 시점 기원 후야. 후는 뒤자. 뒤따라온다는 얘기죠. 그 이전은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 탄생 이전. 그래서 기원 전이 되는 거예요. 기원 전.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파트는요, 기원 전과 그리고 기원 후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자, 기원 후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2026년, 2027년, 2028년, 네, 1년부터 2000년대까지를 우린 기원 후라고 하는 거고, 그 이전 시대를 기원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는 이런 노래 있잖아요. 반만년 역사 위에. 네. 옛날에 저는 초등학교 때 이런 노래 불렀는데 요즘은 안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건 우리 역사가 왜 반만년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반만년은 언제? 몇 년이에요? 예, 만년의 반이니까 5천년, 약 한 5천년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1년부터 2000년대. 그러니까 5천년 역사면 반이야. 이게 반. 그지? 그리고 나머지 반. 이렇게 해서 반만년 역사.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반만년보다 훨씬 더 이거대로라면 더 올라가요. 자, 그래서 요 선 위쪽을 기원 전, 요 선 아래쪽을 기원 후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기원 전은 어떤 시대가 있느냐? 자, 먼저 석기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 청동기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 철기 시대가 있어요. 이건 뭘 기준으로 보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도구,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든 도구인지 그걸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럼 뭘까? 그러니까 석기 시대는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도구가 뭘로 만든 거야? 돌석자니까 돌이야, 돌. 청동기, 이 시대는 이 당시 사람들이 쓰는 무기나 이런 것들을 뭘로 만들었냐면 청동, 구리 있잖아요, 구리. 예, 그 청동으로 만든 거예요.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철기 시대. 이 시대는 뭘로 만들었을까? 네. 당시 사람들이 쓰는 어떤 농기구나 이런 것들을 뭘로 만들었냐면 철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철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알았죠?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사용했던 그 도구를 만든 재료. 그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야? 지금 만약에 이런 구분에 의해서 이 시대를 한번 구분 짓는다면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우리 시대 사람들은 뭘 재료로 해서 만든 걸 갖고 살고 있을까? 저는 지금도 철기 시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예, 철기 시대가 끝난 게 아니고 이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철기 시대. 핸드폰의 시대예요? 뭐 그 틀린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틀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선생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철기 시대다. 옛날에 이런 광고가 있었다. 철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네, 포스코인가? 거기에 광고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지금 이렇게 영상 보고 있잖아.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철이 사라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 오! 건물 다 내려앉는 거예요. 이 건물은 다 철근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없다고 생각해봐. 다 무너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철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핸드폰의 시대요? 틀리지 않아요. 네, 괜찮습니다. 자, 어쨌건 기원 전은요, 이렇게 도구의 재료를 가지고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인데 이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최초의 국가가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고조선이라는 거야. 기원전 2333년 전. 기원전. 그러니까 요 시점으로 해서 요 예수 탄생 요 시점으로 1년 전, 2년 전, 3년 전, 2333년 전. 그거 봐. 이게 지금 2333년이잖아. 지금, 그지? 그러면 여기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시점이 언제야? 2025년? 그럼 2025년과 2333년 더해봐. 그럼 몇 년이야? 2000, 선생님이 문과 출신이야. 문과 출신은 수에 좀 약해요. 네, 여러분이 더해보세요. 예, 그럼 4000 몇백 년이 나오겠지? 대략 반만 년.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요 시대까지를 더해서 반만 년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최초의 국가부터 우리 역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카운팅 해보니까 여기에 2333년 그리고 여기에 2016년, 2026년 이런 걸 더해가지고 대략 반만 년의 역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구석기, 신석기, 옛날 석기 시대, 새로 등장한 석기 시대, 그리고 청동으로 이제 만들었던 청동기 시대, 그다음에 철을 사용했던 철기 시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후에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지금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나왔잖아. 자, 그 이후에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쪼개집니다. 네, 이게 고조선이 이제 사실은 이제 사라지거든요. 사라지면서 여러 나라로 쪼개져. 그래서 여러 나라가 등장을 해. 자, 그러다가 이제 기원 후로 넘어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1년부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으로 들어온 나라들이야. 그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다? 먼저 삼국시대. 어떤 나라? 삼국시대. 어떤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도 있어요. 선생님 삼국이라면서요. 하나, 둘, 셋, 넷인데요. 그래서 어떤 학자분들께서는요, 사국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빼놓고 삼국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요 삼국시대가 대략 한 700년. 1년부터 대략 한 700년.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삼국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어디야? 통일신라. 그런데 이 고구려를 계승한 또 다른 나라가 등장을 해. 발해. 요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하냐면 남쪽에는 통일신라, 북쪽에는 발해. 그러니까 남북국 시대. 어쨌건 이 삼국시대는 4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이제 남북국 시대 오면 2개의 나라로 줄어드는 거예요. 통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통일신라와 발해가 있는 남북국 시대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러다가 이제 2개에서 이제 이걸 완전히 또 하나로 합치네. 물론 요 사이에 후삼국이라고 해가지고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의 시대가 있기는 해. 근데 그거를 이제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태조 왕건. 그 왕건이 세운 나라가 바로 고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나라, 4개의 나라, 2개의 나라, 드디어 1개의 나라로 통일이 되었네요. 이게 바로 고려. 여러분들 삼국시대하고 남북국시대 여기까지가 대략 한 1000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1000년 정도. 그리고 고려시대가 한 500년. 조선시대가 한 500년. 네. 요 이전에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를 우리는 고대라고 하는데 고대가 대략 한 1000년. 그리고 고려를 우리 중세라 그래요. 중세가 한 500년. 그리고 조선, 근세라고 하는데 이 근세가 또 500년. 네, 대략 이렇게 해서 한 2000년 정도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 큰 숲을 먼저 보셔야 돼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고요. 기원 전에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썼을까? 석기, 청동기, 철기. 자, 그 이후에는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고려, 조선.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국. 조선이 그냥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한제국에서 일제강점기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역사. 요게 우리 반만년 역사 더하기 선사시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렇게 걸쳐가지고 우리는 요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하는데 선사시대, 그 다음에 문자가 있는 역사시대. 그래서 합쳐가지고 우리 한국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큰 그림 그리셨죠? 네, 큰 그림. 반만년 역사라고 할 때가 우리 계산은 바로 고조선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의 역사를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 거구나. 고조선은 청동기를 배경으로 출발했구나. 그 이전에는 구석기, 신석기 시대가 더 있었구나. 이렇게 여러분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오늘은 멀다 멀어 70만 년 전 구석기 시대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구석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볼 때 제가 항상 주의하실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죠? 와, 막 우주 정복을 위해서 막 그냥 인공위성도 왔다 갔다 우주선도 왔다 갔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구석기 시대, 이 사람들은 뭘 갖고 자신의 목숨을 보존했을까? 돌이야, 돌. 예. 야, 지금 최첨단 반도체 이 시대인데 뭐야, 돌이 뭐야, 돌이. 이 미개한 것들, 이 원시인들.
이렇게 여러분 바라볼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은 맞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전문가, 반도체 잘 알고 반도체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돌은 잘 아십니까? 돌은 잘 아십니까? 여기 이 돌을 가지고 사용하는 이 구석기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구석기인들은요, 돌을 쫙 보잖아요. 그러면 그 돌의 결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톡톡 치면 그 돌의 결을 따라서 돌이 쫙 쪼개진대요.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어? 못해. 결이 보이긴 뭘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이 당시 구석기 사람들은 돌 박사들이야, 돌 박사. 네. 그 돌을 갖고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자신의 친구들과 그리고 자신과 함께 사는 사람들과 생존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을 갖고 열심히 산 사람들이야. 우리는 지금 핸드폰 갖고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들은 돌을 갖고 열심히 살고 있는 거야. 각자의 시대에 각자의 환경에 맞추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세 사람들이 뭐야 미개 원슈이냐 이런 식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왜냐? 지금 우리가 굉장히 편안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또 100년, 200년, 300년 뒤 저 뒤에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저게 불편하게 살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시간은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 변화가 곧 발전이다. 이렇게는 여러분들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시대에 맞춰서 열심히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구석기, 이 돌을 갖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자연이 주는 먹거리, 그 먹거리에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나무에 과일이 열렸네? 그럼 과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과일이 다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이상 자연이 줄 게 없잖아. 그러면 또 이사를 가야죠. 이동을 해야 되는 거야. 과일이 있는 곳으로 가자. 이따 또 먹고. 다 먹었네. 또 과일 있는 곳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살아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과일만 먹고 살겠습니까? 고기도 먹어야지요. 그럴 땐 뭐 하는 거예요? 사냥. 근데 여러분 이 사냥이요. 지금은 뭐 총으로 빵빵빵. 이 당시 그런 게 있냐고요? 없죠. 이 돌이에요. 얼마나 위험한데요. 정말 목숨 내 걸고 함께 무리지어서 사냥을 해야만 나도 살 수 있고 우리도 살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함께 사냥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라는 거. 구석기는 자연이 주는 것대로 받아먹은 시대. 그렇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이 당시는 이동생활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동생활 하니까 집이라는 게 딱히 필요 없잖아요. 그죠? 동굴이 있다? 그럼 그게 집이야. 굳이 동굴이 잘 안 보여. 그러면 대충 이렇게 나뭇잎이나 뭐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것들로 이렇게 움막 같은 걸 지어가지고 지은 그런 막집. 이런 동굴이나 막집에서 이동생활을 하면서 채집과 사냥을 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이런 어떤 생활하면서 짐승을 잡았어. 그럼 짐승 가죽을 벗겨야 될 거 아니야. 손으로는 이게 쉽지 않아요. 손으로는 얼마나 가죽이 질겨. 그 가죽이 결을 따라서 벗겨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 날카로운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네, 그 당시 사람들은 돌을 가지고 이 모든 걸 다 해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칼이잖아. 칼로 뭐 종이를 자른다든지 그러잖아. 이 당시 사람은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날카로운 그 모서리를 만들어 가지고 가죽도 벗기고 뭐 이렇게 땅도 찢고 뭐 이런 어떤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그 도구가 뭐다? 그게 바로 뗀석기. 왜 뗀석기냐고? 네, 돌을 꽉 내리쳐. 날카로운 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날카로운 면들을 좀 갈아가지고 또는 뭐 그냥 때려가지고 사용하는 석기. 그래서 뗀석기.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뗀석기의 대표적인 도구로는요, 주먹도끼가 있습니다. 주먹도끼는 뭐냐면 바로 이 주먹에 쏙 들어오는 도끼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먹에 들어오지 않고 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두 손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힘은 좀 더 쓸 수 있겠지만 정교하지가 못하죠. 그런데 이 손에 쏙 들어오는 돌. 얼마나 정교해. 그죠? 그래서 이
주먹도끼야말로 구석기 시대 도구 발전에 아주 획기적인 발명품이다. 예전에는 이런 게 손에 쏙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큰 거 갖고 이제 아유 불편해, 불편해 쓰고 있다가 점점 내 손에 쏙 들어오는 내 이 손마디에도 딱딱 달라붙는 그 자기의 그 힘, 온 힘을 이 돌에 실어가지고 힘을 제대로 가할 수 있는 이런 주먹도끼가 발견된 것. 와, 이건 뭐 이 당 사람들한테는 획기적인 그런 발명품이 된 것입니다. 자,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구석기 사람들은요, 돌을 가지고 활용했는데요. 자연이 주는 조건, 채집이나 사냥을 하면서 생존했다. 그 생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는 돌이었다. 대표적인 도구를 우리는 뗀석기라고 한다. 뗀석기의 대표적인 도구는 주먹도끼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시간이 좀 흘렀어. 시간이 흐르니까 도구 사용이나 도구를 만드는 기술이 좀 더 발전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석기는 같은 석기야. 석기인데 앞에 있었던 옛 구자, 옛날 구자, 옛날 석기 시대와는 좀 비교가 된다. 신, 새로울 신, 매울 신자 아니야. 신라면의 그 신자 아니야. 새로울 신, 새로운 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은 석기인데 구석기와 신석기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신석기. 자, 이 신석기는요. 아까 구석기는 자연이 주는 조건 그대로, 자연이 주는 조건 그대로 먹고 더 이상 안 주면 이동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석기는요. 드디어 자연이 주는 것 이외에 인간이 직접 자연을 통해서 식량을 얻어냅니다. 우와, 엄청난 발전이죠. 구석기는 그죠? 자연님, 저에게 과일을 주세요. 안 주신다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다른 데 갈게요. 이랬잖아. 근데 신석기는 저에게 과일을 주세요. 안 주신다고요? 그럼 제가 씨앗 뿌립니다. 이게 신석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농사! 여기다 별 5개! 별이 5개! 신석기 농사를 지었다. 열심히 농사. 그리고 그 옛날에 사냥했잖아. 사냥하는 그 짐승들을 잡아다가 길들이는 거야. 가축이라고 하죠. 요런 생활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제 이동할 필요가 있어 없어? 씨앗을 뿌렸으면 그 씨앗에서 나오는 싹 이거 돌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동하면 안 되지. 정착을 해야지, 정착을. 그래서 구석기가 이동 생활이었다면 신석기 시대는요, 바로 이제 정착 생활하면서 농사를 본격적으로 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착 생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집이 필요하겠지. 이동 생활할 땐 집이 굳이 필요 없잖아. 이동할 건데 굳이 뭐 집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신석기 때는 정착을 한단 말이야. 당연히 집이 필요하겠죠. 자, 그 집을 뭐라고 하냐면 움집이야, 움집. 자, 이 집을 짓는 제일 좋은 조건. 생선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곳 어딜까요? 물가. 그죠? 강가나 바닷가. 거기 고기들 많잖아요. 그 고기들 잡아 먹으면 되는 거야. 낚시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강가나 바닷가. 그리고 농사 짓기 좋은 곳. 역시 물이 많은 곳. 그래서 강가. 이쪽 지역에, 여기 이제 강이에요. 이렇게 강이 그러면 이쪽 지역에 요렇게 땅을 파가지고 반지하,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나뭇가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파리 같은 거 다 얹겠죠. 이런 집의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움집이라 그래요. 움집, 움집, 움막 형태의 집, 움집을 지어서 생활했다라는 겁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 시간이 발전하면 도구도 발전한다? 아니 생각해봐. 여러분 휴대폰 어때? 매년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야, 이거 매년 그거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자, 지금도 보세요. 70만 년 전부터 막 엄청난 시간이 흘렀어. 당연히 도구도 발전했겠지. 그지? 그 앞에 있었던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라 그랬잖아. 딱 던져가지고 깨뜨리는 거였지. 자, 근데 지금은 좀 더 우아하게 그 떼어낸 석기를 갈아. 내가 쓸 용도에 맞게 갈아. 갈어. 그걸 뭐라고 하면 우리는 간석기다라고 합니다. 간석기. 그래서 갈돌과 갈판이라고 합니다.
갈돌과 갈판. 네. 가는 거야, 돌을. 그러니까 구석기, 뗀석기는 표면이 어떨까? 울퉁불퉁. 신석기, 간석기, 갈아 쓰는 게 표면이 어떨까? 매끄럽겠죠. 네, 그런 차이점들.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도구가 그만큼 발전했다는 얘기죠. 아니, 울퉁불퉁한 도구보다는 매끈한 도구가 좋을 거 아니야. 좀 더 좋아 보이고, 좀 더 있어 보이고, 좀 더 예쁘지 않습니까? 그만큼 도구가 발전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요, 농사를 지었어. 농사를 지으려면은, 내년에 농사를 지으려면은 그 내년에 농사를 지을 씨앗! 그 씨앗을 저장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 구석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연이 준 대로 먹었으니까 굳이 뭐 씨앗을 뭐 갖고 있을 이유가 없죠. 다음 장소로 이동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농사를 짓잖아. 씨앗을 저장해야지 내년에 씨앗을 뿌릴 거 아니야. 저장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했지요. 그 도구 바로 토기. 그릇이 필요했다니, 그릇. 예. 구석기 시대는 그릇이 굳이 필요 없었는데, 아이고, 이동생활하는 사람들 그릇은 그거 짐이지, 뭐, 짐. 근데 정착생활하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그릇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빗살, 무늬, 토기. 이 빗살, 무늬, 토기 잘 봐. 아니, 그냥, 여러분 생각해봐. 그릇 만들어. 그냥 그릇 만들면 돼. 그냥 불에 구워가지고 좀 단단하게 만들면 돼. 끝! 근데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묘해. 좀 더 예쁜 그릇을 갖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기다가 문양을 넣는 거야. 이 신석기 시대 최고의 문양, 빗살. 비가 흩내리듯이 쭉쭉쭉쭉쭉쭉쭉 빗살. 이 빗살을 새겨놓은 토기가 이 당시에 인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석기는요, 이동생활하면서 사냥했잖아요, 사냥. 예. 그럼 남은 가죽 어떻게 써? 그 가죽으로 그냥 뭐 옷 그냥 대충 가리는 거지 뭐. 이렇게 가리는 거지 뭐. 그런데 신석기에 와서는요, 그 바늘 기술도 발전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구석기인들은 그냥 걸쳤다면 신석기인들은 이제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만들고 싶은 거야. 내 몸 사이즈, 거기다 약간의 좀 패션 감각.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최초의 패셔니스트들은 바로 신석기인들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뭘 한다? 바느질을 하는 거예요. 바느질. 뭐가 필요할까? 바늘이 필요하겠지. 바늘이 필요하면 또 뭐가 필요할까? 실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그 실을 감는 데 사용하는 가락바퀴라는 게 발견이 돼요. 예. 가락바퀴는 뭐냐면 이렇게 동그란 그 돌로 만든 추예요. 추인데 요걸 나무 막대기를 딱 끼워놓고 이렇게 돌 말리면 실이 이렇게 감기는 겁니다. 예, 실이 감기는 거예요. 예, 감기면 그 실을 가지고 나중에 옷감도 만들어서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만들 수 있겠죠. 예, 그런 어떤 근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와, 구석기랑 신석기랑 이렇게 다르네요. 구석기는 이동생활하면서 채집과 사냥을 했는데 신석기는 농사를 지었어. 농사를 지으면서 드디어 정착생활을 하게 되었다. 간간한 바닷가에 웅집에서 살게 되었다. 구석기인들은요, 동굴이나 막집에 살면서 그 사용했던 도구를 뗀석기, 돌을 꽝 떨어뜨려가지고 그 중에서 튀어나온 것, 뗀석기, 떼어낸 석기를 가지고 손에 쏙 집어넣는 주먹도끼까지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신석기 시대 와서는 이제 그 돌을 갈아요. 갈아서 훨씬 더 예쁘고 반들반들하게 아주 편하게 내가 쓰기 좋게 만든 간석기를 활용하면서 정착 생활을 했다. 농사를 지으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토기도 필요했는데 그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 토기는 바로 빗살무늬 토기 패션이 들어갔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 설명 쉽게 제가 해드릴 테니까 설명 들으시면서 저랑 22강까지 고고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오늘 재밌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우리 만나요.